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다룰 내용은요. 오늘 1%대 하락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여기 22평과 62평 간의 역배열 구간에서는 62평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가만히 있어도 삼성중공업은 62평의 전환이 나올 거다. 자, 그렇게 되면 대략 한 2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요. 어저께 강세를 보이면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건 시장이 계속된 강세를 보여야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부작용이. 시장이 가격이 높잖아요. 그럼 떨어집니다. 그렇죠. 시장이 떨어지면 종목에 대한 평균치가 대부분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종목이 강세를 보여서 시장을 확 당겨 올리면 그건 삼성중공업에도 부담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그렇게 크게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시장도 보합권에서, 그쵸, 어저께 강하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중공업은, 그쵸, 어저께 강세를 보인 걸 거의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 그쵸,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집중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실적 관련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릴 텐데, 실적이 주가 아니라 가격이 주고요. 그리고 가격을 통해서 내가 얼마에 매수해야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켜서 최대 3개월까지 보유하는 과정에 수익 구간만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여기 6월달 그리고 5월달에 신고가를 만들면서 7월과 8월까지, 그쵸, 굉장히 큰 폭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가에선 주식 잡는 거 아니다.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확인하는 첫 번째 단계가 정배열 구간이고요. 그리고 신고가를 만드는 요 구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5,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6,000원대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매도는 언제 해야 될까요? 내가 6,000원대 매수했으면 주가가 올라가서, 그렇죠, 9,500원을 확인하고 내려오면서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어떡하나요? 그런 부분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요 정도까지 올라가면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도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고가를 잡으려는 노력, 그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 느낄 거예요. 아, 못 잡는구나. 주식의 저가와 고가는 못 잡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이든 매매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의 최대폭은요, 요 정도가 전부예요. 여기 버리고요, 여기 버립니다. 요 내용 잊지 마시고. 근데 요 구간도요, 적지 않습니다. 수익이. 그쵸, 한 30% 가까운 수익이 발생한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을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영상으로 남길 내용이 아니고요. 자, 그런데 그 이후의 상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신고가를 만들고 나서 속도가 빨라졌죠. 그쵸?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쵸? 단기간, 그쵸? 거의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기 시총 6조의 삼성중공업이 한 50% 가까운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고가에 대한 가격 부담이 생길 테고, 가격 부담은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과도 같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선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실적에 대한 확인 과정은 대체적인 게 아니라 모두 다 62평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실적이 62평을 기준해서 나오기 때문이고요. 62평의 평균 가격 산정 방식은 3개월입니다. 3개월. 즉 60거래일, 대략 한 달에 20거래일이기 때문에 62평을 하회했다는 건, 그쵸, 앞으로 나올 예상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낮게 위치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매수 가격을 잡을 때는 무조건 정배열을 전환하는 걸 예상하고 잡거나, 아니면 정배열이 전환되고 잡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물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예상하고 잡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잡을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이 구간에 내가 나눠서 잡으면 물량 자체를 높일 수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실적에 대한 내용이 필요한가요? 그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이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또는 한미반도체도 삼성중공업과 시가총액이 지금 올라와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은요, 실적을 앞에 반영한다고 쳤을 때 한미반도체의 실적은 누가 주죠? 하이닉스가 줍니다.
그러면 하이닉스의 상황이 좋아졌을 때 한미반도체가 좋아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즉 실적이. 근데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랑 똑같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정배열이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신고가 구간, 요 구간만 우리는 딱 공략을 한다. 그러면 지금 삼성중공업은 어떤 상황일까요? 8월 2일 날에 그쵸, 시세의 속도가 빨라졌지만 신고가를 만들었고요. 실적을 봤더니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758억. 그쵸? 자, 적자를 본 규모에 비하면 실적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예상치보다는 50% 이상의 대폭 증가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실적의 주된 내용은 LNG선이에요. LNG선. 올해 수주한 80% 이상의 수주 물량들이 LNG선입니다. LNG는 운반선이라고 보면 되고요. 상선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11월 들어서 FLNG 쪽으로 수주 물량이 조금씩 변경이 되고 있고요.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서 나옵니다. 자, 보세요. 삼성중공업 그쵸. FLNG 수주 잭팟 조건 합의서 체결. 자, 요게 뭐냐면 MOU예요. MOU. 그쵸. 여기 보면 HOA라고 되어 있는데 MOU입니다. MOU. 그쵸. 근데 요걸 왜 했냐면요. 삼성중공업의 도크가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도크를 예약해 놓은 거예요. FLNG는 플랜트의 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양 플랜트의. 삼성중공업의 사업 모델을 보면 자, 요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자, 보세요. 제품 기술 보면 조선해양이 있죠. 네, 요겁니다. 조선 사업. 그쵸. 여기는 순수 배를 만드는 거고요. 해양 사업은 플랜트 분야입니다. 그쵸. 여기 나오는 드릴십, FPSO 요런 게 뭐냐면 모두 다 플랜트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플랜트는 해양 공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쵸. 규모가 굉장히 크겠죠. 근데 LNG선은 그쵸. 올해 큰 폭으로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미 도크가 다 찼어요. 그러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캐나다 쪽에 그쵸. 해양 플랜트 쪽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펜비나 파이프라인, 하이슬라, 네이션과 HOA 요게 MOU라 그랬죠. 요건 왜 그러냐? 도크를 예약해 둔 거예요. 왜? 도크가 다 차 있으니까. 그쵸? 도크는 한정적인데 수주는 계속해서 넣어야 되고 도크가 다 차 있으면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가잖아요. 그쵸? 올라가기 전에 일단 여기까지만 봐주세요. 그쵸? 예약 걸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히 노쇼라고 하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관련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년 되잖아요. 그러면 VLCC까지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선가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예상되는 실적 있죠. 예상되는 실적이 올해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그 폭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예상치가 7조 8천억에 2,356억이 이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건 배를 건조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2에서 3년, 길면 5년까지도 걸립니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었던 그 저가 수주 물량들을 포함한 게 지금 나오는 실적입니다. 그러면 요것 빠지고 요것 빠지고 요것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익률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과거에 있었던 적자 수주 물량을 지금 다 상계하면서 나오는 게 흑자 전환에 성공한 거니까. 자, 그럼 지금 딱 보면 내년에는 매출의 증가폭보다 이익의 증가폭이 확 뛰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예상치가 6,500억입니다. 근데 6,500억이면 실적 대비해서 250%, 그쵸? 250% 정도 상승한 이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 매출 규모의 상승은요 10조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매출 규모의 상승보다 이익의 폭이 훨씬 더 증가한다. 그러면 2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1년도에 발생했었던 또는 20년도에 발생했었던 여기 적자 수주 물량들이 다 빠지고 나가겠죠. 그러면 이익의 폭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고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주가가 먼저 반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공략을 해야 되지만 우리는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정배열을 기준해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저가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가를 잡는 것부터가 내가 물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리잖아요. 그렇죠. 계획된 물림도 있습니다. 근데 계획된 물림 이외에 추가 매수를 위한 뭐 그런 1차, 2차, 3차까지 매수를 계획하고 있는데 1차를 들어가고 나서 2차를 계획하고 3차를 계획하는 거지 한 번에 이렇게 딱 들어가고 물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올라갈 때 다 털려요. 주식은 내려갈 때 털리는 게 아니라 내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다 털리고 더 올라가면 또 물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용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가격이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삼성중공업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인데 2주 안에 내가 수익으로 전환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주식 잘못 산 거예요. 시세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세요. 쭉 이런 상황 보시면 최대 어느 정도 기간까지 올라가고 조정을 주죠. 저 신고가 만들고 한 달 오르고 끝. 그럼 확인하는 거 한 달, 두 달 하고 신고가 가격 추적하고 올라가고 끝. 여기서 2주가 걸리나요? 안 걸린단 말이에요.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못 내면 내가 매수한 매수가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게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이다. 자, 요 내용을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삼성중공업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 신고가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멘탈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왜? 조정을 주면 보세요. 9,0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그냥 내려옵니다. 그렇죠?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하다 보면 이미 20% 30% 손실 구간에 접어들어요. 그러면 이 구간을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멘탈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제가 이 매매를 하는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립니다. 매매를 진행할 때는 단타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단타는 모두 장 시작 전에 나가지만 장중에 하는 매매가 있습니다. 장중에 하는 매매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인 삼성중공업처럼 그쵸? 2주 즉 스윙급의 종목을 3개월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과정을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시장 기준에서 저는 신고가 매매만 하다 보니까 신고가 종목들이 어저께 강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은 하루 쉬어가는 겁니다. 쉬어가다 보니까 오늘은 종목이 안 나왔어요. 장중에도 큰 움직임이 없어서 어저께 매수했었던 종목만 매도하는 정도로 그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매매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수 대기하는 그런 종목이 있기는 합니다. 퓨런티어인데 장중 매매 퓨런티어 이때 33,100원인데 제가 31,600원에 매수 주문을 걸어놓겠다. 그쵸? 이 밑에 정확히 나오죠. 오전 10시 25분 오늘 수능이기 때문에 10시에 개장을 했습니다. 장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고가 추격 아니고요. 하락 대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고가를 치고 조금씩 빠지고 있습니다. 퓨런티어 보면 고가를 치고 조금씩 빠지고 있고 대략 한 1,500원 정도 더 빠져야 돼요. 그랬을 때 매수해서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된다. 물론 이 내용도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 겁니다. 자, 근데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난리였습니다. 자, 내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부터 자 보세요. 11월 15일 어저께죠. 그쵸? 여기 시초가 매매 11월 15일 시초가 매매 LNK 바이오 8시 47분 장 시작 전에 나가고요. 메타바이오메드 8시 50분 장 시작 전에 나가죠.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NK 바이오 어저께인데 저는 이 시초가 매매는 무조건 종가에 모두 다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 장중에 제가 매도하는 가격이 있다면 직접 가격을 지정해서 이야기를 다시 드립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시가 2.7, 고가 16%까지 상승하면서 그쵸?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어저께 강했는데 역배열 구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LNK 바이오를 보면 이렇게 자 시초가 매매 LNK 바이오 10%대 상승 현재가 8,100원 그리고 8,750원에 매도 주문 들어갑니다. 그쵸? 지금도 어제 매수한 가격에서 훨씬 더 높은 가격이라는 겁니다. 10%대 상승한 그 가격이라는 거고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체결이 안 됐습니다. 어제. 그렇다 보니까 종가에 모두 던졌다. 그리고 한 종목이 더 있었죠. 메타바이오메드. 자, 요 내용 보시면 지금 소폭 조정 중에 있고 당연히 신고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세요. 상한가를 가면 보유한다. 왜? 다음 갭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상한가를 가지 못하면 굳이 고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고 종가 26%대 모두 다 정리를 합니다. 이건 여기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 있는 500분이 모두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못한다? 그럼 제가 강퇴시켜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항상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신고가 매매가 진행됐을 때는 계속 반복하면서 수익이 쌓이게 되고요. 그랬을 때 멘탈이 잡힐 수 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내용도 있는데 굳이 내용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건 삼성중공업은 역배열 구간에 있고 그리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때 우리는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매수하면 2주 동안의 기준치가 안 맞잖아요. 목적은 돈을 버는 거지만 거기서 옵션을 하나 붙여서 최단기간에 돈을 버는 겁니다. 그게 기준치가 2주 안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가격대를 잡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 걸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오늘은 뭐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안 좋습니다. 뭐 급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데 어저께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하루 정도 쉬어가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저도 뭐 그냥 적당히 쉬어가고 있는 뭐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하면서 멘탈이 안 잡히신다 하시는 분들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딱 제가 오늘까지만 받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든 분들이 상단의 번호 확인해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 오늘 뭐 소폭이지만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가 구간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단기 보유 전략 반드시 받아가셔서 그 내용 똑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